통 큰 투자, 네, 대기업들이 풍력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과연 이 풍력 시장이 상당히 그동안 좀 침체를 오랫동안 겪고 있었는데, 자,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난주에 스튜디오 우리 나왔던 우리 머닝투데이 산업부의 유현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 기자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포스코 뭐 어떤 철강사들, 네. 자, 이 포스코가 투자를 좀 지연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셨었는데, 예. SK와 합쳐서 20조 원 규모의 풍력 투자에 나섰다. 자세한 소식 좀 먼저 전해주시죠. 예. 일단은 포스코와 SK가 뭐 전부 20조를 하는 거는 일단 아니고요. 그 20조 규모의 풍력 그 발전단지가 건설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주주로 이제 지분 참여를 이제 하게 됐다는 뉴스입니다. 네. 예. 뭐 자세한 것은 일단은 전라남도와 그 4개 기업이 있습니다. 포스코 파워, SK E&S, 지역 난방공사, 한양이 그 지난 10월에 전남 풍력 발전 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발족을 했거든요. 근데 이 이제 협회가 그 전라남도가 추진해 오던 5기가와트 풍력 산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만들어진 협회입니다. 그래서 이 협회가 앞으로 이제 그 출범을 하면서 이 사업이 도출되게 된 것입니다. 네. 예. 예, 그러면 포스코하고 SK가 풍력 사업에 나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전력 수급인데요. 그러니까 5기가와트라고 하면, 그러니까 딱 수치상으로는 잘 안 와닿겠지만, 그러니까요. 예, 원전 1기가와트예요. 아. 예, 그럼 풍력 5기가와트라고 하면 원전 5기를 돌리는 효과거든요.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엄청난 전력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건데, 이제 이 각 기업들은 그런 전력을 그 송전 받아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그 팔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팔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죠. 아. 예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인으로 이제 중요하게 꼽히는 게 RPS라는 제도인데요.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라고 합니다. 예, 이 조항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그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사업자들은 자체 에너지 생산의 10%를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을 꼭 해야만 합니다. 아. 예, 근데 포스코 파워나 SK E&S는 모두 포스코와 SK 그룹의 에너지 부문 계열사이기 때문에 네네. 예,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꼭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어떤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풍력 사업을 키울 수 있고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RPS 제도를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좀 윈윈하는 그런 서로, 효과가 네. 있었던 것이죠. 또 그 한양 건설사인데요. 예, 이 건설업체인데 원래 전라남도 쪽에서 관광 레저 사업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던 차에 이 기업의 회장이 이제 직접 풍력 사업에 대한 그 지시를 했다고, 그래서 참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. 예. 그렇군요. 자, 포스코 SK가 워낙 그렇지 않아도 전기 소비가 많은 대기업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어떤 산업의 특성상 네. 자체 조달도 하고 남으면 팔 수도 있고 네. 또 뭐 규제로 봤을 때도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고 네. 여러 가지 일석이조가 아니라 3, 4조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일타오피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. 자, 남아있는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이 사업이 원래 처음 발표됐던 게 2009년인데요. 당시에는 한 20개 기업 정도가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전라남도가 발표를 했는데, 네. 이게 지금 2년 후인 올해 말에 이렇게 사업이 발족을 하면서 사실 참여한 업체가 4개가 됐잖아요. 예,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된 이유가 있습니다. 근데 바로 우리나라 풍력 산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이게 성공할 것인지 좀 약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, 또 민간에서 2028년까지 15조여 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참여 결정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을 다 넘어서 극복하고 수익성을 창출하고 제대로 이제 풍력단지를 세울 수 있는 그 앞으로의 이제 사업을 육성하는 그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의 문제는 송전 문제인데요. 이게 거기서 풍력을 써서 전기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네. 전력이 이제 몰리는 지역이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전력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송전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.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요.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 수도권인 경기도 평택까지만 배전하는데 3조 원
정도가 든다고 합니다. 그 시설을 만드는데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제 대기업들에 비해서 좀 늦게 진출을 했었잖아요. 예. 이 포스코의 폭력 사업이 이제 향후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 포스코는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관심을 좀 보여왔는데요. 그러니까 일단은 포항과 광양에서 부생가스로 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고요. 포스코 파워가요. 그 외에도 이제 풍력, 태양광, 또 스마트 원자로, 합성 천연가스 뭐 이런 스마트 그리드 이런 녹색 성장 분야에서 주력하겠다며 2018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해서 10조 원의 연매출을 올리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태양과 풍력 발전 시장 진출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. 올해 상반기 이사회를 통해서 그 대우조선 해양의 그 자회사로 풍력 발전기 전문 업체인 드윈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풍력 발전 시장에 뭐 공동 진출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. 네. 또 포스코 파워 외에 또 이제 그 IT 서비스 자회사인 포스코 ICT가 동양건설이 주관하는 풍력 사업에 두산중공업과 함께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. 네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이 포스코는 이제 쇠를 많이 최근에 만들지 않습니까? 예. 이 풍력 발전에 이 어마어마한 또 이제 철강 제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들어가죠. 그 보면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측면도 있고, 뭐 자기들이 만들어낸 철강 제품을 또 수요를 확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포스코가 이래저래 워낙 뭐 글로벌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좀 과감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풍력 사업 미국에서도 열심히 한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수익성이 수지가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. 네, 하지만 맞습니다. 뭐 일본의 원전 우리 타티에서도 봤지만 이런 어떤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인가 이런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. 유가가 오를수록 더 관심이 높아지죠. 네, 맞습니다. 원래 이런 업체들이.